퇴근후 심리카페. 오늘은 분노는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태운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화내시는 분, 와, 화가 정말 열불 터지는 호랑이 박 부장이라는 그런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 박 부장님은 정말 성공하신 분이에요. 부장 진급도 빨랐고요. 앞만 보고 달려오셨고, 항상 회사에서는 핵심 부서에서 일했고, 모든 중역들도 박 부장을 아주 신뢰하고 중요한 일은 맡겼답니다. 그러니까 그 박 부장이 거기에 또 실망시키지 않고 너무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당연히 집엔 잘 못 가시고 출장도 많이 가고 주말에도 일하고 가족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내와도 좀 그렇고 자녀들하고도 조금 사이가 점점 멀어지죠. 원래 또 아이들이 크면 아빠하고 좀 대면대면해지잖아요. 그런데 중학생 딸하고는 뭐 만나기도 어렵고 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말을 하려고 해도 눈도 안 마주쳐요. 아들은 고등학생 되면서 점점 성적은 떨어지고 그러다가 내가 야 너무 게임하는 것 같은데 성적 어떻게 하냐 하고 얘기했더니 자기 문에 꽝 소리 듣고 들어가서 야 정말 열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들한테 가서 문을 팍 열고 그냥 내가 너 누구 때문에 얘기를 하냐 소리치고 싶었는데 부인이 말리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면서 아주 정말 뼈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가 필요했던 시간에 당신은 어디 있었냐.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회사에서 성공하려고 열심히 했던 건데 막상 이제 오니까 아이들은 나랑 다 멀어지고 정말 화가 더 나고 이거 어떡하죠? 그래도 회사에 오면 힘이 났어요. 할 일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소리도 쳐보고 달래도 봤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회식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맨날 술자석이 야단치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직원들은 자꾸 피해요. 어떻게 보면 이번 분기의 목표를 꼭 채워야 되는데 직원들은 안 움직여. 나만 열받는 거야. 소리치고 야단치고 그래도 이제 마이동풍이죠. 이런 실적이 정말 망가지는데 이게 어떨까요? 이 박 부장님은 사실은 보통 우리가 EAP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기업 상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비용을 좀 내서 뭐 어떤 기업 자체의 어떤 힘든 분들 또 직장인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는 거기에 이제 상담하는 것들의 일환으로 간 건데 그분에게 회사에서 봤거든요. 봤더니 그분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화를 못 참는다고.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 건데 그 정도 야단칠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쌩 난리를 부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쪽에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평소에도 좀 불안한 게 있고 사실 본인은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앞만 보고 달렸고 빨리 달려왔고 잘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달려가도 되나? 자기는 진급도 빨리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회사 다니지 않고 사업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내가 월급 받으면서 저축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면 오히려 사업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사실 친구들 중에도 자기랑 동업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사실은 그거 다 뿌리치고 회사에 모든 걸 바쳤거든요. 그런데 이 박 부장님 확실히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생각과 방향대로 일이 잘 풀리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안 되죠. 이 방향성이 이게 맞나 하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사춘기 아이같이 돼버린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은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지낸 것 같고 나는 내 삶이 이게 뭐지?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아이들 옆에도 있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고 아이들하고 이제 가서 조금 친절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뭐 월급장이 뻔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안정도 되지 않았는데 돈 쓸 일은 점점 많아지고요. 지금도 학원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외를 더 몇 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러다가 너 못할 것 같다. 이제 놔버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정말 혼자서 감당하려는 느낌이 너무 크시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맏아들이라고.
부모님이 날 많이 믿었다고. 동생보다 공부도 잘했고 성실해서 항상 나는 내가 다 감당하고 맡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해왔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이게 맞나?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 해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대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막 달려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젊었을 때 이렇게 퍽 치고 나가는 게 멋있고 유능해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그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허전한 수가 많아요. 이 남성도 그런 거 아시나요? 갱년기가 옵니다. 남성 호르몬 떨어지면서 심신이 약해지거든요. 잘 감당해왔던 자신을 잘 못 믿게 되고 마음도 초조해지고 화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박 부장님은 일단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분노라는 게 어쨌든 내가 위협받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큰 힘이긴 하거든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위협을 지금 누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아, 내 영역이 좀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협을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그 위협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일종의 그 화가 나오는 게 화가 그 불화자 쓰지 않습니까?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고 내 마음을 타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는 또 게다가 쉽게 버릇이 돼버립니다. 화가 나면 나만 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도 태우죠. 가족도 태우게 되고 뭐 우리 직원들도 다 그 화 때문에 타고 이게 화가 난 상태에서는 서로 화상을 주고받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직원들은 박 부장님만 보면 슬슬 피했거든요.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성질만 내다 보니까 정말 나를 지키면서 화를 나다 보니까 그것이 그 화가 타인도 죽여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박 부장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지만 고혈압이 생기신 거예요. 이 화라는 게 정말 불이거든요. 불이 박 부장님을 삼켜버리게 된 겁니다. 이 삼켜버린 화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얼마나 화가 있는지 이 화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호랑이라고 지칭받으시는 분들 내 안에 있는 화가 무엇인가 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지 않으신지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